아, 이 일이 나한텐 천직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자, 목 안고. 학교 갑시다. 목 안고. 아이고. 아이고, 자.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금방 밥 가져다 드릴게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약간 암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수입이 몇 정도? 3천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어른 공경 잘하니까 용돈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도 한 번씩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또 긴장돼가지고 아침에 뛰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은 신승준이고 광주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생활하는 주간보호센터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뭐예요?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네. 혼자 집에 계시기가 힘드니까 정부에서 한 15년 전부터 이런 유치원을 만들어서 아침 반나절 정도 모시고 생활도 하고 재밌게 놀아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단 제가 좀 씻어야 돼가지고 네네. 샤워 좀 하고. 네, 저한테 이게 출연 신청하셨잖아요. 네. 출연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은 뭐 좀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네. 저도 되게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 받으면서 되게 힘들게 자랐거든요. 네. 한부모 가정이었고 네. 제가 하는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멋있는 일은 아니니까, 품나는 일은 아니고 네. 막 더럽고 힘든 일도 있거든요. 네. 이 일 하면서도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출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몇 시에 모시러 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8시 전에 이렇게 다 출발해서 9시 정도면 모든 촬영 운행이 끝나요.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한 20분은 기다려야겠는데요? 이제 요양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주간보호센터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가장 큰 차이는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거의 똑같은데 네. 요양원에 잠을 자요.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생활시설이라 그러고 주간보호센터는 잠을 안 자요. 주간에 보호하는 센터다 해서 주간보호센터거든요. 어르신들을 주간에만 보호하는 센터. 연금이나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 중에 네네.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2008년에 처음 생기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네. 이 일 하신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28 했으니까 지금 거의 8년 됐네요. 8년 전에. 20대 네.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일을 막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네. 그 실수를 하신 거예요. 차 안에서요? 네. 막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소변을 하시거나 대변 실수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 혼자 씻는 게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직접 집으로 모셔가서 샤워도 시켜드렸어요. 할머니인데 대변을 치우고 막 그런 게 별로 더럽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되게 안타깝기만 했지.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시작하고 한 2-3달쯤? 옛날에 책에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막 있으면 잘하는 일 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로 하면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던 분이 배우자분이시죠? 네네.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막 아끼시고 가죠. 옳지. 잘한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예, 어서 오세요. 조금 늦었어, 어머니. 조금 늦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봅시다. 이제 아내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는 남편분이 많다는 게 그쵸. 어디 가서 아픈 것 그것도 같긴 해요.
두 분이서 이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네. 한 분이 아파버리시고 막 그러고 버리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자, 목 안고. 학교 갑시다. 목 안고. 아이고. 아이고, 자. 네. 해주게. 한번. 어?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잠만 주무시는데. 실내에서는 두 분이 부부신가요? 네. 네네네. 인거고 오셔요? 들어오세요. 이신 것 같아요. 어찌나 두 분이서 축하죠. 엄마,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챙기신가. 나 안 와요. 아빠 하나. 네. 그런 분들은 92세 드시고 참 짱짱하시더만 어쩌라고 저렇게 다리 힘이 없으실까. 아직 안 잡으면 옳지. 하나, 둘. 잠깐만요. 자, 아버님 하나, 둘. 자. 오셨어요. 이제 다 오셨네. 어서 오세요. 네, 멋지게 선글라스 갖고 오셨네. 즐거운 잘 오셨어요.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 네, 오셨어요? 네. 소독하시고. 근데 이게 주간보호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공적 자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중에서 치매가 있거나 몸이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 불편해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세요. 지금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저까지 23분이요. 엄청 많죠. 이렇게 젊으신 나이에 이런 규모의 이런 직원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한 건 아니고 원래 한 7년 전에는 엄청 조그맣게 했어요. 한 20여 분 정도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한 6년 정도 하다가 더 키워야겠다, 그냥 확장해야겠다 해가지고 은행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죠. 여기 절반 이상은 은행 거예요 아직. 열심히 해서 이제 나머지도 제 걸로 만들어야죠. 이게 어르신들 나오시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치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요일별로 약간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요. 보통 한 4시부터 집으로 모셔야 돼요. 치매 어르신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치매가 있으세요. 한 90%는 치매가 있으시다고.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노동 강도도 높고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든가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약간 암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걸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약간 금기시 되고, 우리가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윤 창출이랑 돈을 벌기 위함이거든요. 노동 강도가 힘든데 돈까지 못 번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아무리 있고 뭐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든다고 해도 저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걸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분들 처우가 별로 좋지 않아요. 노동 강도도 세고 돈도 못 벌고. 저는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다른 데서 이 정도 받으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죠. 돈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급을. 그리고 대표님의 수입은 어쩌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데 어르신이 등급별로 있고, 그래서 보통 3등급에서 5등급 어르신이 많이 오시는데 3등급의 어르신이 하루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놀고 가시면 55,000원을 이제 벌 수 있어요. 이 중에
85%는 그 공적 자금으로 쓰고 보통은 본인 부담률이라 해서 한 15%는 자부담을 하죠. 어르신들이 내는 비용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최대 한 7,500원. 생활 수준에 따라서 9%, 6% 아니면 아예 안 내실 수도 있고. 거기다가 밥값을 별도로 저희가 하루에 뭐 4,000원씩 받으면 한 어르신이 나오면 이제 6만 원 정도. 하루에 70분이 오시니까 하루에 한 42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 급여 빼고 뭐 이것저것 하면 3천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수익이 생각보다는 고르네요. 아니 고생을 하죠 그만큼. 그리고 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최고령 사회를 지원하면서 네네네. 이런 노인 복지 사업에 좀 전망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좀 운영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현상 같긴 한데 인구 구조학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은 이 시니어 산업하고 반려동물 산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인 인구라고 하는 65세 이상이 한 해에 100만 명씩은 생기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60대는 거의 없고 70대 후반부터 이제 90대까지 보통 봐요.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난 때가 58년이에요. 58년 개띠라고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올해 65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 10년은 남으신 거죠. 그러면 그때가 피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되게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민간 사업자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보통이죠. 그게 가장 쉬우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받기가 쉬워요. 그 자격증으로 보통 창업을 하시죠. 그럼 그 자격증만 있으면 이런 센터를 네네네네. 그리고 요양원은 토지도 있어야 되고 자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차가 가능해요. 진입이 높은 사업은 아니네요. 그쵸.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많죠. 관련 업계에서 뭐 일을 해보신 적도 없는 일반 자영업자분들도 신고제에서 허가제 바뀌기 직전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규제도 만들고 기준도 만들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곳들을 뭐 이제 본보기로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도가 좀 성숙해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이 약간 그런 성숙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구예요? 내 나이. 내 나이 83. 여기다가 크게 적어주세요. 얼굴은 나는 이걸로 칠만 했는데. 이거 색칠 너무 이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뻐라 안 이뻐. 이거 뭐라 쓰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들. 아들 진짜 사랑. 아드님 어디 계세요? 서울. 서울에 계세요? 아들 딸 서울까지 중에 둘로 사랑해. 엄마. 이런 경우는요. 저요? 그냥 사실은 남들 같지 않은 느낌? 나에게도 올 일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도 올 일이니까 사실은 보면서 조금 마음이 찡할 때가 많네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런 시설들이 보면 혐오 시설로 들어가요. 그래요? 설립하셨을 때도 주변에 반대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요양원이라고 하는 건 잠을 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건 하도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애초에 설립 전에 그 동네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 당선되신 분이 공약 중에 하나가 노인센터를 못 짓게 하겠다. 왜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분들도 나중에 백시설을 그쵸.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고령화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혼자 계세요?
우리 어르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죽은 사람들이 돌에 깔려있어. 근데 뭔가로 도망가 버렸어. 우리 집 앞에서 벌어진 사실인데 집이 어디셨는데요? 금남로 상가. 어르신 지금 어디 얘기하고 여기 계신 거예요? 계셨어요. 예, 5.18. 치매라는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억부터 없어져요. 일생에서 가장 막 본인한테 강렬했던 기억이나 이런 거는 절대 잊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기억만 또렷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몇 개 안 되니까. 좀 슬프죠. 인간으로는 못 봐. 몰라. 그 사람들 못 봐. 왜 웃어? 어메. 알았어. 좋은 생각만 갖고 이제 맛있는 밥 드셔야 되니까 좋은 생각 합시다. 금방 밥 가져다 드릴게요. 태영님 어르신, 은하치 어르신 먼저 갑시다. 그 다음에 박홍님 어르신, 김익수 어르신 갑시다. 집에 갑시다. 우리가 가시고, 쳐. 그래, 기준 어르신 앞에 타고. 네, 가운데 타셔. 도래하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하원하시는 건가요? 네,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센터에서 재밌으셨어요? 재밌은 게 가지. 재미없으면 안 가지. 노인들 천국이요, 천국. 센터가요? 네. 어. 좋은 음악 들려주지, 좋은 말만 해주지, 밥 잘 먹여주지, 좋은 운동하지. 그렇게 나는 거라요. 센터가 노인들 천국이다, 천국. 센터가 아니라면 노인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게. 어르신들한테 센터는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죠. 노인들 센터 때문에 오래 살 수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갈게요. 어르신 내일 만나요. 갈게요. 네. 조심히 가셔요. 네, 얼른 가셔요. 네. 갈게.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이렇게 내리고 이제. 잘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내일 봅시다. 네. 다 모셔드리니까 딱 5시 됐네요. 그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어르신들 생활하는 모습하고 네. 그 사회복지사분 직원분들이 네.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노인분들 좀 섬기는 마음 없이는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연민 그런 감정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가 있어가지고 더 오래 살겠다 약간 이런 말씀 하시면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뭔가 하는 거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돈도 벌구나 이런 생각할 때 좀 많이 뿌듯하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재미없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근데 이제 편집 잘해주실 거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막 멋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 사회에 조금 도움되고 뿌듯함도 느끼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 은근히 찾아보면 많아요. 저희 일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돈을 벌고 막 이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누구나 그 기간이 있는데 그걸 좀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에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